또 하나, 아까 미끼를 던질 수 있는 상품을 꼭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보험 세일즈 하시면서 곁다리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공개가 됐을 때 연금저축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 펀드, 신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금감원에서 2018년도에 조사한 자료인데요. 연금저축, 보험, 신탁, 펀드 적립금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쌓여있는 금액이 130조입니다. 130억도 아니고요. 130조입니다. 여기에 가입자 수는 18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셀러리맨들은 웬만하면 뭐 소액이지만 다 가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연금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얼마가 나오나? 자, 그러면 투자본인의 소득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험하고는 좀 틀립니다. 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업프론팅 구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종신보험 100을 팔았다 그러면 다음 달에 뭐 500 내지 뭐 수당률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500 내지 1000만 원 사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내에. 금융상품은 투자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 건을 팔아도 100% 공급입니다. 계좌에 돈이 있는 한 계속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본인 대행 수가 대한민국에 3만여 명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5,000분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보통 그 나머지 자격자분들이 장롱면허라고 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너무 돈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적립펀드 이런 거 말고요. 연금 저축만 하시라는 건 딱 이유였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희가 연금 저축 보험을 펀드로 이전했을 때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35세인 저희 골든트리 직원이 연금저축 보험을 10년 동안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험을 3천만 원의 보험이 있던 거를 펀드로 이전한 거예요. 펀드로. 자, 그랬을 때 첫해 총 보수가 18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럼 한 달에 얼마인가요? 15,000원. 15,000원. 그러니까 다들 안 하세요. 다들 안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얘는 계좌에 돈이 있는 날 수수료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제가 적립펀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연금저축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해지를 안 하면 계속 적립액이 쌓입니다. 왜? 일단 첫 번째 다들 아시다시피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셀러리맨들이 연금저축. 네.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다 토해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FC분들이 급여생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잘 가입을 안 하시지만 저도 골든트리에서 이제 셀러리를 받고 있는데 원천지수로 떼가는 세금이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가장 이슈가 뭐죠? 12월, 1월 달에.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는 사실 욜로족이거든요. 제가 올해 44살인데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풀로 들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납입을 합니다. 결국 그럼 무슨 얘기냐? 누적액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5%로 이제 투자 수익을 가정했는데 그러면 이 3천만 원 했던 게 계속 400만 원씩 늘어나면서 65세 은퇴 시점에는 이 계좌 하나에서 240만 원 1년 동안 아까 18만 원이었던 그 총 보수 1년 보수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롱텀이에요. 30년 납입, 20년 수령할 때도 나옵니다. 얼마죠? 토탈 금액을 다 더하면 6천만 원입니다. 6천. 그러면 이걸 종신보험으로 한다면 얼마의 종신보험을 받아야 될까요? 회사마다 수수료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 400만 원에서 원수사 같은 경우는 600만 원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 18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한 건 이전하는 게 편할까요? 종신보험 500만 원 받는 게 편할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DB. 연금저축 가입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보험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찾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고객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고객님 연금 계좌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연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연금이 없으시죠. 네. 소득이 약간 이제 출렁이니까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고객들 뭐 비과세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근데 헷갈려요.
비과세인지 영국이 세액공제 받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면 비과세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례로 FC분들도 비과세하고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참고로 비과세는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AP를 소개를 받든 DB 영업을 하시든 DB 세일즈를 하시든 해서 아까 니츠 같은 걸로 잘 낚시 딱 던져서 물개금 하고 초회 상담이 잘 연결이 됐을 때 고객분들이 뭘 주시죠? 네, 맞습니다. 돈을 주시지 않잖아요. 네, 고객 정보를 주실 거 아니에요. 주민번호, 청약서 뽑아라고 주소도 주실 테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재무 상담을 하셔서 암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그런 청약서를 뽑으세요. 그리고 딱 원스텝만 더 하세요. 원스텝만.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손해보험 사연 다 있습니다. 저 메리트 하자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객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연금보험, 저축보험 청약을 한번 해보세요. 청약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고객 등록 돼 있으니까 딱 가입설 청약하셔서 계약 정보 그냥 기본적인 납입 기간만 설정해 주시고 바로 보험료 적용해갖고 저장 눌러주세요. 얘는 보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약전 알무상 심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장 눌러주시면요 굉장히 친절하게 세금부대 적용을 누르라고 뜹니다. 팝업이.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금부대 한도액 조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금저축 또는 IRP 합산으로 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은 그 한도가 좀 늘어났는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세금부대 한도 금액 1,800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세액 공제는 700만 원까지 해주는데 다른 상품 추가로 가입하기 귀찮으면 더 부어. 그 한도는 더 줄게. 이게 1,800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자 청약서 뽑으시고요. 연금저축 청약하신 다음에 보시면 세금부대 사용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빵으로 적혀 있는 그 분들은 연금저축이든 IRP든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세요.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시고 근데 여기에 300이든 200이든 500이든 700이든 이렇게 있는 분은 연금저축 또는 IRP를 가입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자, 청약서 다 보험 청약서 다 출력하시고 나서 어차피 크로징 날짜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하실 때 크로징 날짜 잡으시고 근데 고객님 저희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고객님 혹시 세액 공제 받는 연금저축 또는 IRP도 가입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맞다고 하겠죠. 왜? 저희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약속 잡으실 때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다음에 상담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리 주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하실 필요 없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동영상 수천 개 있습니다. 몇 개 한번 보시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짧은 거 한 5, 10분짜리 그걸 링크를 보내주세요. 상담하시기 전에. 그럼 고객은 미리 한번 볼 겁니다. 보험에서 왜 펀드로 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나셔서 보험 청약서 사인 다 받으시고 나서 그때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동영상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익률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보험보다는 펀드가 훨씬 고객님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옮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청약서 뽑으실 필요 없이요. 저희는 이제 연금저축은 주로 삼성증권 위주로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시고요. 계좌 개설하시고 이전 신청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관리는 설명하고 그 계좌 개설을 하고 이전 신청까지 하는데 좀 숙달된 분은 30분 이내 하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1시간을 투자하셨을 때 얼마라고요? 6,000원. 고객의 연금이요. 여러분들의 연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 건 했을 때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이전했다는 케이스를 본다면 한 건 했을 때 6,000만 원입니다. 100건이면요. 60억입니다. 60억. 근데 이걸 따로 시간을 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팅 고객, 있는 고객들, 내가 상담한 고객들 중에 있냐 없냐만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걸리시는 거죠. 이거 펀드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전에는 변액보험 때문에 진짜 금융위기 때 엄청 죽는 줄 알았는데 또 투자 상품 나 요즘 변액보험 안 팔아요.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펀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골든트리가 합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전문 운영자께서 글로벌 자산 배분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단 글로벌 자산 배분 방식에 의해서 주식 채권 배분을 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가 고객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제공이 됩니다. 보고서는 매달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리밸런싱은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수익률 한번 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사업비 차감 전에 공시율이 2%입니다. 차감 전입니다. 그래서 실제 2%가 안 나오죠. 자, 작년도 2019년도에 골든트리 연금저축 대표 엔트리 수익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A형, B형이 있는데 A형은 조금 공격적인 거고요. D형은 좀 보수적인 겁니다. 10.35%입니다. 10.35%. 아까 리치에서도 2% 투자하시겠습니까? 10%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거 했었습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예요. 2% 투자하시겠습니까? 10% 투자하시겠습니까? 10%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관리는 골든트리가 해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멘트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제가 평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세일즈 할 때, 변액보험 세일즈 할 때 어떻게 제가 평생 관리를 해드립니까? 저보다 젊은 친구 만나면 제가 먼저 죽는데요. 오히려 이건 시스템을 맡기시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말고 이 부분은 골든트리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이제 아세요? 11%입니다. 11%. 국민연금이 11% 낸 데는 아까 뭐 리츠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내 주식시장 7%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거든요. 저희도 10% 낸 게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까 보시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도 들어갔지만 채권도 들어가고요. 대체 투자 수단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보내주시면 또 소개가 또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두 개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붙이자면 퇴직연금까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퇴직연금은 연금저축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퇴직연금 의무화라고 이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제도는 샐러리맨, 어떤 회사에 다니는 샐러리맨의 퇴직금을 회사에 보관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걸 의무화시키느냐? 뭐 대기업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뭐 경기가 좀 어려워서 회사に도산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을 못 받아요. 퇴직금. 그럼 나라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2024년까지 의무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험에 입각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퇴직연금 의무화. 이 상단에 보이는 뭐 화면 뭐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계약자, 근무처, 피보험자, 근무처. 네, 맞습니다. 계약자를 알고 사항입니다. 아까 연금저축은 주민번호가 중요했다면 퇴직연금은요, 내 고객, 내 지인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가 중요해요. 자, 내 고객이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어, 내 고객이 한전을 다니고 있어, 우리은행을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또 삼성화재를 다니고 있어, 삼성생명, 자, 보험사, 원수사, 지점장, 총무들, 스태프분들 다 퇴직연금 대상자입니다. 친하신 지인, 스태프들한테요, 퇴직연금 나한테 옮겨줘.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금저축 보험 수익률도 굉장히 공식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 한번 타이핑해보세요. 퇴직연금 수익률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기사만 나옵니다. 1% 미만이에요. 대부분. 그거를 연금저축 아까 저희 몇 프로 났다고 말씀드렸죠? 10%. 이렇게 관리받아 퇴직연금. 이런 식으로 토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현재는 삼성증권을 통해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샐러리맨 거 다 갖고 오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퇴직연금이요. 지금 퇴직연금 200조 시장인데 2024년에는 600조 시장으로 3배가 성장을 합니다. 3배가. 그만큼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변액보험 한참 금융위기 전에 뭐 이후에 들었을 때 이제 뭐 미국의 퇴직연금 401k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주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런 아마 말씀 들으신 적 있을 텐데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시장이 오는데 저희 골든트리 소속 그 FA분은 아니시고요. 워낙 수탁과가 많으셔서 못 오시고요. 근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그 FA분이 총 관리자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퇴직연금 6억 5천 정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2017년도 한 해 동안 관리자산이 15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 퇴직연금이 가장 큰 요구를 했죠. 연금저축하고 83억이라는 금액이 늘었는데 아까 이제 연금저축 수익률 그 소득 보유해 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런 연금 자산에서 여러분들 소득은요 전체 관리 자산의 약 0.5% 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자산이 100억 정도다. 이러면 연봉이 5천만 원, 200억이다. 생각하시면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같은 상황. 여러분들 이제 특히 대부분들 제가 대구에 계신 저희 투원인 분들하고 이제 저희 그 조직원들하고 통화했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저희도 지금 그 여직원들은 순환교대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걸로. 근데 만나기 힘든데 그럼 마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쌓아놓으면요. 신경을 하지 않아도 FA는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편하시대요 다들. 무슨 얘기냐? 그래도 이번 달에 한번 상담하려고 기존고객 관리해드리려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래요 다들. 근데 급여는 따박따박 나온다. 지금 이 FA님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자산이 약 270억 정도 되십니다. 270억에 0.5 곱하시면 대략 나오시겠죠. 한 연봉이 한 1억 2천 정도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게 저희 비전입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엔 좀 힘들지만 뭐 성경 구절에 되죠.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따로 시간을 빼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험 세일즈 하시면서 같이 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아까 보험 세일즈 하실 때 리츠나 고배당주로 낚시를 딱 던져서 고객분들한테 리즈 확인을 딱 하시고 미끼를 딱 물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보험하면서 연금저축 있냐 없냐 그분만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약서에 삼성증권을 다니네 뭐 어느 회사를 다니네 그게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회사네 그럼 퇴직연금까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